자, 첫 번째 문제. 실행되는 출력문에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이제 적어달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실행했을 때 참만 나와야 됩니다. 거짓이 나온 분들은 문제 잘못 푸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내용 참고하라고 해서 이제 제가 올려드린 거고, 조건문은 언제 실행된다? 요 안에 있는 소가로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 왜냐면 비교연산자 결과값이 true로 아니면 false라 했잖아요. 그죠? 자, 요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int a에다가 지금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자, 얘는 뭐예요? 변수예요? 값이에요? 그죠? 값이니까 뭘로 봐야 된다? 10으로 봐야겠죠. 그럼 10은 10과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참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10은 10과 같지 않대요. 같은데 같지 않다라 했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거짓. 자, 10은 10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잖아요. 그죠? 자,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크진 않지만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겠어요? 참이죠. 자, 그 다음에 자, b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도 10이고 얘도 뭐예요? 10이죠. 그럼 10과 10은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정답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불리한 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불리한 타입은 논리형 값을 이제 담는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요건 뭐냐면 요게 바로 대입연산자죠. 뭐예요? 요게 실행된 결과값을 이 변수 c에다가 대입하겠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해야 돼요. 그죠?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10과 10은 같지 않대요. 같은데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false죠. 그죠? 그러니까 false가 c라는 변수에 지금 할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뭘로 봐야 될까요? 이 c는 뭘로 봐야 돼요? 얘가 false잖아요. 그러니까 얘 뭘로 봐야 돼요? 그죠? false로 봐야 돼요. 그러면 조건문은 언제 실행된다?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만 실행되니까 얘가 false면 실행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거짓이겠죠. 자, 그 다음에 false랑 같대요. 왜냐면 c는 false잖아요. false랑 false는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죠? 참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반전이라는 느낌표를 처음 보셨을 건데, 요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false, 즉 거짓을 뒤져보면 거짓의 반대말 당연히 뭐겠어요? 참이죠. true예요, true. true예요, true.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적으면 돼요? false를 뒤집었으니까 참이죠. 자, 그러면 소가로가 등장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소가로랑 소가로 바깥쪽 중에 뭐부터 계산해요? 소가로? 안쪽부터 계산하죠. 근데 얘는 계산한 결과 뭐였어요? 위에서 확인했잖아요. 뭐였어요? 그쵸, true였죠. 그럼 또 true를 뒤집으면 뭐겠어요? 그쵸, 거짓이겠죠. true를 뒤집었으니까. 그러니까 거짓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true를 집어넣고, 지금 c는 false죠. 그러면 false랑 true랑 같지 않다. 당연히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죠. 참과 거짓은 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6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요걸 헷갈려 할 필요 없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우선순위 법칙에 맞게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교연산자가 있고 논리연산자가 있죠. 제가 비교연산자랑 논리연산자 중에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게 누구라 했죠? 그죠? 비교연산자라 했죠. 그럼 비교연산자부터 다 계산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논리연산자부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20은 20보다 크다. 알지? 20은 2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니까 뭐겠어요? true. 자, 그 다음에 10은 4보다 크다. 맞는 말 틀린 말? 10은 3보다 크죠? 그죠? true죠. true. 자, 그 다음에 true랑 false랑 같지 않대요. 맞는 말 틀린 말? 그죠? 맞는 말이니까 true죠. 자, 10은 10과 같지 않다. 맞는 말 틀린 말? 10은 10과 같은데 같지 않다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말이죠. false.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산자, 논리연산자가 있을 때 우리가 더하기 뺄셈 이렇게 있으면 소가로가 딱히 오지 않는 이상 어디서부터 계산한다 했죠? 앞에서부터 계산한다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겠죠. 자, 엔드연산자는 제가 뭐라 했어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참이면 결과가 뭐라? 참이라 했죠.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참이죠. 그럼 얘도 당연히 뭐겠어요? 참이죠. 근데 엔드연산자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오면 그 결과가 뭐다? false라 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false.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0은 10과 같지 않다. 맞는 말 틀린 말? false죠. 10은 2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그렇죠. 틀린 말이죠. 자, 그러면 5월 연산자는 제가 뭐라 했죠?
양쪽의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거짓이면 뭐라고요? 그렇죠. 거짓이죠. 그러면 실행하면 false죠. false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5, 6 적어주면 되겠죠. 이게 정답이죠. 자, 실행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문제 풀었을 때 거짓 나오신 분들은 문제 잘못 푸신 거니까 다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정수의 크기를 비교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왼쪽 수가 크면 레프트, 오른쪽 수가 크면 라이트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이제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 문제 그대로 쓰면 되겠죠. 레프트가 뭐예요? 더 크면 누구보다? 라이트보다. 그럼 뭘 출력해달래? 레프트 출력해달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레프트가 라이트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라이트가 더 크면 뭐 출력? 라이트 출력해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같으면 뭐래요? 같으면 이걸 출력해달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레프트랑 라이트랑 같다. 그러면 뭐 출력? 이퀄 출력하면 되겠죠. 자, 그럼 실행해볼까요? 당연히 뭐 나온다? 이퀄 출력 되겠죠. 이거 값을 바꿔보면서 실행해보셨어야 돼요. 실행하면 레프트 나오겠죠. 이거 50이라 하면 당연히 라이트 나오겠죠. 근데 세 개의 이렇게 조건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공학적인 측면에서 해서 느리게 실행된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즉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이 정답이 아닌데 불구하고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뭐 예를 들어 3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1, 2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3번 체크하는 구조. 1번이 정답이면 2번, 3번 체크하지 않는 그런 구조. 만약에 1번이 정답이면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 정답, 만약에 2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면 2번 체크하고 3번이 정답이 아닌 그런 구조로 만들어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조건을 양립할 수 있다. 즉 복수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조건을 걸어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코드에 중복된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해서 지금 요 주어진 코드에서는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원하는 값을 출력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코드는 아니지만 조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 else로 묶고 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했죠? else를 써준다 했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조금 아름다운 구조가 되는 거죠. 1번이 정답이면 얘네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고 1번이 정답이 아니면 만약 2번이 정답이면 2번 체크하고 3번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 1, 2번이 정답이 아니면 그냥 3번으로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코드를 변경을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을 해달래요.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에요. 그러면 자, 얘는 여기 사실 문제의 정답이 다 있어요. 자, 19세 이하이거나래요. 거나.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면. 그러면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할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장 해석 능력만 있으면 되죠. 이거는 코딩 능력이랑 코딩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장 해석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거죠. 얘는 뭐겠어요?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할인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야 될 때 쓸 수 있는 연산자가 있죠. 뭐죠? 5월 연산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딩이라는 게 코딩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문장 해석 능력이 없으면 코딩은 뭐 있으나 마나요. 내가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에이지는 지금 20이기 때문에 출력해보면 지금 당신의 나이는 20살입니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에이지가 몇 살 이하래요? 19세 이하면 이게 바로 19세 이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게 19세 이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5월 연산처 써서 몇 살 이상? 60세 이상이에요. 자, 60 이상. 이게 바로 요 문제가 원하는 조건인 거죠. 19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 이때는 뭐래요? 할인 대상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 하고 출력해보면 안 나오겠죠? 왜요? 요 에이지가 20이라 했을 때 얘 참여의 거짓이에요. 거짓이잖아요. 그죠? 에이지가 20살이면 요게 지금 뭐예요? 얘는 지금 얘는 뭐예요? 19살, 19살 이하. 그죠? 만족하지 않죠? 그죠? false잖아요. 그럼 얘도 뭐예요? false죠. 그럼 5월 연산자는 둘 다 false면 false니까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에이지가 몇 살 이상은 할인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19세 이하가 아니면 20살 이상인 거예요. 20살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사실 5월 연산자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돼요? 그렇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엔드 연산자 써줘야 돼요. 몇 살 이하? 60살 이하. 이때는 뭐죠?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적어줘야죠. 그쵸?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보면 4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하죠. 4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어볼 겁니다. 자, 얘는 버전 1. 자, 지금 한 게 버전 1. 자, 그러면 할인 대상 해가지고 출력하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죠. 요 값을 바꾸게 되면 제가 60이라 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죠. 자, 얘는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걸 조건식을 잘못 썼죠. 그죠? 60 미만으로 적어줘요. 그래야지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출력이 된다. 30 하게 되면 당연히 얘도 할인 대상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버전 2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두 개의 if 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덩어리를 묶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else if로 묶어주면 되겠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할인 대상이면 어차피 할인 대상에 걸리지 않는 녀석들은 당연히 뭐겠어요?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1번이 정답이면 1번이 정답이 아니면 2번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 그냥 else로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정답. 실행했을 때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죠. 만약에 여러분들 버전 1은 할인 대상이다 나왔는데 얘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면 문제 잘못 푸신 겁니다. 다시 푸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없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먼저 일단 써주고, 그죠? 19세 이하. 그 다음에 몇 살 이상? 그쵸, 60살 이상은 할인 대상이죠. 그죠? 요 두 개를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에이지가 몇 살 미만? 몇 살 이상? 20살. 20살 이상이죠. 그죠? 20살 이상. 그죠? 이때는 할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얘만 만족하면 안 되겠죠. 누구도 만족해야 돼요? 60 미만일 때. 그죠? 자, 그러면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또 써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60 미만일 때는 뭐 해줘라? 할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쵸? 자, 실행해보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나오죠. 똑같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 버전 3개가 뭐 하나라도 다른 정답이 나오면 문제 잘못 푼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할인 대상이 얘가 할인 대상이고 얘도 할인 대상이면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조건문을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뭘로 묶어주면 돼요? else if로 묶어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근데 사실 얘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 있어요? 없어요? 얘네 둘 다 할인 대상이면 할인 대상으로 만족하면 얘는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조건을 얘도 거짓 나오고 얘도 거짓이면 할인 대상이 아닌 거니까 여기로 빠져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쓴다? 그냥 else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주면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드 연산자, 5월 연산자 없이도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버전은 사실 이제 제일 깔끔한 버전은 얘가 제일 깔끔한 거죠.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총 4가지 방법으로 풀어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문 같은 경우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문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조건문을 잘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출력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